자, 이제 라이브 방구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게스트분들 학생들에게 반갑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살짝 약간 이쪽으로 나오셔요. 네, 지금 현재 한 70여 분이 방구석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박상민 학생, 나지선 학생, 안녕하세요. 이지훈 학생, 도균 쌤, 네, 오하은 안녕하세요. 도균 쌤, 도균 쌤한테만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간디 보틀님, 아, 윤식 100명도 안 보고 사라쌤 있네. 예뻐요. 100명 쌤 남기자. 멋있어요. 우리 사라쌤 미수라는 예뻐요. 큐쌤님 들어오셨고요. 네, 다윤님 안녕하세요. 해행님 안녕하세요. 김희수님 안녕하세요. 네, 채소06님 안녕하세요. 네, 노현수님 목소리 이남지 쌤이에요. 맞아요. 모현준 안녕하세요. 수아 사라쌤 안녕하세요. 하트. 네네, 뭐 하여튼 안녕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문지효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당근이 쌤, 윤식 쌤 잘생기셨어요. 풋사관님, 도균 쌤 안녕하세요. 네, 조원희 학생, 체육 쌤이다. 정예건 학생, 도균 쌤 잘생겼어요. 남지 쌤, 남지 쌤, 네, 어남지라고 하는 줄 알았네. 믿을 수 없는 젊은 나이. 믿을 수 없는 젊은 나이. 윤식 쌤. 나이? 그것 때문에 저런. 강윤 학생이 쌤들 오랜만이에요. 네, 윤 학생 반가워요. 저희 게스트분들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기 채팅창만 보고 계시면 안 되고. 너무 신기해. 아 네. 신기해가지고. 네, 윤식 쌤 멋져요. 윤식 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댓글 남깁니다. 그 오늘 질문지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스테파노 문이라는 아이디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식 쌤은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답변 준비하시고요. 스테파노 문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중앙예담학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들은 저한테 낚이신 네 분이 모이셨습니다. 네,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 사라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오늘 일과 시간에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는 것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편하게 우리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계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송영빈 학생 오 하시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글 남겨주세요. 형빈 학생. 네, 주원이 소통의 시간이다. 맞습니다. 소통의 시간입니다. 불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잘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 구글을 통해서 한 100여 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뭐 몇 가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하고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하고 120명 돌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보는 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도균 쌤 보고 싶어요. 네, 상민이가 도균 쌤 보고 싶다고.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게 상민인데요. 네, 상민이. 사랑합니다, 상민이. 네. 좋습니다. 게스트분들 저기 많이 도네이션 되나요? 도네이션. 뭐 슈퍼챗 쏜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우선 몇 가지 여러분들 질문 여기 선배님들도 들어오시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고3 학생들의 아이디는 제가 김태현 학생 한 명 본 것 같고 제가 뭐 아직 잘한다. 채팅창에 뭐 남겨주는 학생이 없어서 혹시 뭐 고3들 있으면 글 좀 남겨주세요. 살아있다는 한번 신호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3 학생들은 이번 주 수요일 학교를 등교하죠, 그죠? 주기적으로 한준이, 양한준 학생 점 하나 남겼습니다. 나 들어와서 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익명으로 사라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강준영 학생 들어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강준영 학생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 들었는데 학교에서 봐요. 자, 우선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좋아요 누르자. 좋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12학년 다음 분 고3 오늘도 즐겨요. 홍선아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뭘 즐겨? 익명의 누군가가 보고 싶어요. 익명의 누군가가 아이디를 뭐 남겨주시면 윤창훈 학생이 승현쌤 사랑해요. 네. 이쪽으로 해야 돼. 딜레이가 있다는 점. 네. 윤식 쌤은 네. 버려졌죠. 졸업했나 봐요. 자, 지금 인사만 10분째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에
답하는 시간 이하정 학생 고3들은 제가 한 번씩 좀 언급해 주면 좋겠네요. 사라쌤, 승현쌤 최고. 김동희 학생도 있네요. 와 수업 시간은 안 보이는데 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동희 학생 이름을 보게 되는군요. 정건희 학생. 야 건이야. 잘 네. 키웠다 내가. 정건희 학생이 좋은 연애하세요 인식쌤.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만 사랑합니다. 질문하고 답변 좀 학교 빨리 가고 싶다. 와 이거 채팅창만 읽어도 시간 다 가겠네. 자 질문에 대한 조금 뭐 이렇게 답변들. 박라임 학생, 지혁쌤 맛있어요가 뭐죠? 오타. 아 박라임 학생. 박라임 학생. 또 먹는 걸로 또 착각했네요. 자, 오타를 내도 꼭 아하. 저렇게. 네. 지혁쌤을 또 먹는 걸로 또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아하. 아마 간식이 있었겠죠. 네, 평소에 네.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으니까 라임이. 지역쌤하고 약간 파블로프의 현상처럼 맛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라임이 침 흘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럼? 아 여기까지. 네. 뭐 좋습니다. 뭐 채팅창이 정말 막 올라오네요. 자, 이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우리 또 급식하면 또 윤식 쌤이 또 잘 아시니까. 급식. 급식들 중에 아마 이런 식으로 네.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 터무니없이 연관 지을 잘 거예요. 알죠, 잘 네. 알죠. 그 윤식 쌤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입생들이 하신 질문 같아요. 급식이 맛있나요? 라는 거가 하나와 하얀 식판과 노란 식판에 나오는 급식이 있는데 노란 식판 급식은 왜 자주 안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밥이 굉장히 맛있어서 제가 자꾸 영해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야기 이렇게 할 때 약간 옆에서 리액션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해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영해지죠? 그런 이유가 이렇게 하나? 네. 짙은 눈썹을 가지게 된 이유가 학교 급식이 맛있어서. 발모에 약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발모의 효과보다는 이 눈보다 더 큰 눈썹을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급식이었다. 송영빈 맛있어요. 학생 급식은 윤식 쌤이라고 했는데 급식 리뷰 뭐 원샷 이렇게 완전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거야? 대박. 급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네. 얘기 좀 더 설명. 왜냐면 신입생 친구들 아직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 아직. 제가 네. 좋습니다. 제가 급식을 이거 원샷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잠깐만 제가 멀리 가야 되나요? 제가 멀리 가는 거. 아니 너무 김정민 학생. 선생님이세요. 김정민 김정민 선생님이 클로즈업 하지 말아주세요. 남자 학생 내일 좀 크게 혼나겠네요. 아무튼 급식이 맛있어서 제가 집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정에 네. 방금 거 녹화해서 윤식 쌤 어머니께 이런 개인적으로 분위기면 아무 말도 하지 보내드리도록 못합니다. 사랑의 편지 쓰기 대회 진행하고 있고 네. 사랑의 여러분 편지 사랑의 쓰기 편지 쓰기 대회. 대회 저기 지금 질문의 요지를 까먹으신 것 같아서 네 노란 식판, 하얀 식판 일단 뭔 차이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요 같아요. 차이에 대해서는 이 박도균 선생님이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 식판에 대해서는 박도균 선생님이 또 저희 학교에서 급식을 가장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2번 혹은 3번까지도 먹는 사람이었고 개인 노란 식판이 있으실 정도로 이렇게 제가 또 이 있으시니까. 급식소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저한테 밥을 줄 때 항상 제 얼굴을 쳐다보고 네. 2주먹 가득 항상 이렇게 음식을 놔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계속 찾아오니까. 우선은 하얀 식판과 노란 식판의 차이는 하얀 식판은 한식입니다. 한식. 그리고 노란 식판은 양식. 깔끔하네. 칼질을 하는 거는 노란 식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노란 식판을 많이 먹고 싶은데 왜 하얀 식판을 많이 주냐. 그런 설명을 했는 그런 질문을 줬어요. 근데 영양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영양학적으로 한식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영양사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지십니다. 한국인이니까. 예. 우리는 그래가지고 한식이 그죠.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니까 한식을 먹어야 됩니다. 흰색 베개의 민족. 예. 그래서 노란 식판보다는 당연히 하얀 식판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학교는 하얀 식판도 맛있다. 고기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네. 노란색 식판이 약간 특식이기는 하지만 네. 특식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음. 노란 식판이 약간 밀가루가 약간 많이 나와요. 스파게티나 그런 거. 근데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대장성 과민 증후군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가스가 좀 많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저 제 경험담 같은데 갑분싸 가스 얘기가 뭔가요, 네. 죄송합니다. 급식 정말 맛있어요. 아무튼 급식이 정말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한 6kg 정도 맞아요. 체중이 정말 우리 증가했습니다. 학교 오면 친구들 다 살이 그냥 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살이 찔 정도로 맛있는 아, 거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노란 식판 나올 때 이 가스가 조금 많이 찬다고 하셨는데 저는 노란 식판 나올 때마다 그래서 개인용 페브리즈를 조금 들고 다닙니다. 가스 나올 때마다 좀. 저 방금의 그 윤식 쌤이 해주신 얘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도균 쌤의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을 돈가스 직접 만드나요? 직접 만들진 않아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아 직접 누군가는 직접 만들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우리 그래서 학교에 오겠죠. 학교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도균 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 급식실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 잘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급식은 맛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먹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거다라는 거 우리 신입생님들은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살찌지 않으시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들이 만나면 학교 일과 생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학교를 등교해서 뭐 몇 시에 저희 생활관으로 들어가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학교 일과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 우리 김사라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 줄 알았어. 우선은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과가 이제 8시 15분부터 해서 바이블 타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전까지 아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숙사에서 이루어지고, 기숙사에서 와서 아침밥을 먹고 8시 15분까지는 다 교실에 모여서 다 같이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시간, 이런 기상 시간, 또 다 같이 공동 생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서로 씻고 그리고 아침밥 먹는 요 시간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또 저희가 식당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식당 상황 시간 쓰는 거에 있어서도 아마 예전에 뭐 신입생들은 처음이겠지만 기존의 학생 친구들은 예전에 썼던 식당의 어떤 시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되지 않을까, 요렇게. 그래서 미리미 아침 시간에 계속해서 기숙사 선생님들께서 부지런히 깨워주시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잘 따라서 학교에 잘 등교해서 그저 한 1분 거리죠. 잘 등교해서 바이블 타임까지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신입생 학생들은 기숙사는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처음은 아니지만 떨린다. 기상 시간은 아직도 6시 30분인가요? 일찍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숙사에 계시는 우리 생활지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잘 깨워 주실 겁니다. 진짜 졸리긴 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등교를 차차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코로나 요 상황 때문에 급식실이 지정자 숙제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급식 시간 때문에 더 이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장님 현장에 계신가요? 계시죠, 당연히. 새벽 기도는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잘 깨워줍니다. 걱정 노노 맞습니다. 잘 깨워줍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깨워주는 거는 깨워주는 건 확실하게 깨우는데 깨워주는 일어나는 거는 안 하더라고요. 맞아.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체육 선생님들 계시니까 체육 수업 관련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이제 체육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체육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그 점은 우리 체육과 그 전문 체육 선생님이신 우리 박도균 선생님께서 유식쌤 벌써 표정이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시죠? 아닙니다. 텐션 약간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점은 이제 박도균 선생님께서 우선은 저희 체육 수업이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체육관을 같은 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됐어요. 원래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한 수업 클래스 하나가 있으면 한 반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서 겹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하냐면 한 반이 체육관에서 한 번 수업을 하면 그 다른 반은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펜싱, 국궁을 제외하고 일반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2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체육관에서, 한 번은
한 번은 운동장에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 마이크 잘 켜져 있는데 소리 안 들리나요? 네. 네. 그래서 한 반이 체육관 수업하면 한 반은 야외에서 수업하고, 야외 운동장에서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내 체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나온 김에 혹시 국궁 수업은 하나요? 고3 학생들 질문하던데. 고3 학생들 지금 국궁 수업이 안 한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고3, 중3 학생들이 이번에 국궁 수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걸 까먹고 국궁 용품을 안 챙겨왔네요. 저희 학교에서 진짜 국궁 그 도구들을 이제 수업 기자재를 정말 좋은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사를 하면 관역에 팍 킬 정도의 그런 텐션을 가지고 있는 활을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한조 저기 오버워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니니까 간접 한조 체험이라고 게임으로 착하시면 안 돼요. 국궁은 체육관에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국궁 체육관에서 하고 그 축구 물어보신 학생도 있던데 아직까지는 축구나 농구 같이 점심시간에 이런 걸 하도록 허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 현재 그 교육부 지침이 그래요. 학생들이 어떤 신체를 부딪히면서 하는 체육 활동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이 상황이 잘 마무리가 돼가면 여러분들 축구나 농구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을 잘 몰라갖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빨리 코로나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학교 수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장르가 옵치에서 롤로 바뀜. 에어컨 얘기를 에어컨 틀 수 있습니다. 에어컨 틀 수 있는데 교실에서는 수업할 때 3분의 1 이상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라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생활관에서 에어컨 틀 때도 창문 열고 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청기는 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때도 마스크 껴야 하나 한번 끼고 자보세요. 뭐 말리진 않을게요. 자, 그다음에 너무 과하겠습니다. 말리지 않는 와. 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시간은 지금 금방금방 가는데 교장쌤 보고 싶어요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네, 빨리 오세요. 오시면 뵐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성대모사로 한번 같이 교장 선생님 직접. 네, 교장 선생님 네. 계셔서 네, 한번 그래서 어떻게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 네. 성대모사 하는 애 여기. 저기 성대모사를 중앙- 교장쌤 하트, 도균쌤 카트라이더 친추 받아주세요. 저 카트라이더를 요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게 또 유튜브에 또 올라갔더라고요. 중앙에 은규 쌤이 올린 그 유튜브에 카트라이더 하는 장면이 올라가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신청을 해주고 있어요. 카트라이더. 네. 윤식쌤 어떻게 교장 선생님 한번 소환? 아니 저기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면 학교 와서 보시는 걸로. 네, 자 그러면 그 카트라이더 안 하신다면서요? 좋습니다. GTA 5, 네, 뭐 등등등. 네, 좋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까지 한마디도 안 하신 최승현 선생님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고3 학생들이 야간에 자율학습을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고3들 자율학습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아니. 자율학습이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꿈다방 운영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꿈다방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 이제 교실에서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다른 자율학습실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습하는 친구들로 나눠서 공간만 나눠서 운영이 되고 어차피 학교에는 고3 친구들밖에 당분간은 없을 예정이라서 그게 뭐 장소가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학교에서 사실
계속해서 뭐 해주려고 항상 해왔잖아요. 학교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학교는 언제든지 열심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제공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렉스는 뭐 한 게 없는데 아직. 간디보틀님께서 승현쌤 플렉스. 네. 간디보틀님 누군지 너무 정말 궁금하네요. 간디보트님 굉장히 본인이 누구신지 한번 밝혀주실 수 있나요? 아 이러면 안 되나? 네, 승현쌤 랩해주세요. 조남준 학생이. 네, 유지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꿈다방이요? 아, 그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꿈다방이 일단 뭔지를 신입생들 잘 모르니까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걸로고요. 이름으로 해갖고 조금 더 이제 뭔가 공부에 대한 집중도 있게 하고 싶은 학생들을 별도 공간으로 마련을 해놓은 그런 뭐 방이 있다라고 교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신청을 받아서 이 꿈꾸는 다락방을 카페 이름 같죠? 맞아요.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자율학습실과 그다음에 급식실, 그다음 교실을 지정 좌석제로 해서 다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지정된 좌석에만 앉아서 이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꿈다방이나 이런 것들을 차차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또 분리할 생각입니다. 운동장 천연 잔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서 주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좌석 사진 봤어요. 지정이요. 네. 기숙사 참 이것도 기숙사는 지금 방배정이 학생들한테 아직 안내가 안 나갔나요? 네. 네. 일단은 간디보틀 이준희 아님 뭐야? 네. 그 기숙사 방배정은 현재 학급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급별로 구성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만일에 하나라도 원래는 기숙사가 가나다라 반 혹은 시운 반, 하운 반 이렇게 같은 방에 섞여 있었는데 만일에 한 방에서 어떤 유증상자가 나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다음 날 등교를 해서 각 반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좀 미리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각 학급 단위로 지금 방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급 단위로 방 구성이 되어 있다는 반 친구들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된다는 거 오시면 될 거예요. 정기랑 주기랑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반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를 또 많이 질문을 해주셨냐면 지금 생활관 관련된 건 말씀드렸고 우리 신앙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것 같아서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게 막 간증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요즘에 하나님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기도로 교회에서만 드리고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들이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요거는 우리 문인식 선생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BT 말씀을 조금 진지하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 깊게 조금 집중해서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하루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뭐 요 정도 1가지든 3가지든 해서 꼭 자기 전에 내가 그것을 실천했었는지 그렇게 꼭 점검하고 자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면서요. 아무튼 뭐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본 윤식 쌤 중에 가장 진지하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이어서 그냥 하면은 네. 저는 이게 질문이 만약에 신입생이라면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이런 의문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자발적인 신앙을 갖기보다는 저는 그냥 학생 때부터 조금씩 교회에 가야 되니까 다니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으로 가기도 했죠. 근데 저는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 체육교사니까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억지로 운동을 하면 근력량이 늘어납니다. 힘도 세져요. 그것처럼 신앙도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신앙이 성장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아침에 BT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만약 신입생이라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룰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뭔가 체육과 연관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국어랑 연관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국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에 뭔가 날짜를 잡아서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의 그러니까 딱히 국어 공부를 했다기보다도 열심히 많이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기사문을 읽고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어 공부 자체를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3일씩 하든 그런 친구들보다 언어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꾸준히 쌓아온 매일매일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한테 미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바이블 타임으로 시작하고 김대웅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암송해야 될 말씀 딱 주시고 감사 기도 주시고 그것들을 그 활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의미 있게 우선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블 타임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질문 없는데 억지로 2개 만들고 암송하기 싫은데 한번 그냥 암송 안 하고 내가 손으로 써야 되는데 컨트롤 CV에서 붙여 넣고 막 감사 그냥 감사 3개 보면은 예담의 건강 감사, 가족의 건강 감사, 그러니까 건강 시리즈로 3개로 보통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일매일에 있는 것들을 허술히 보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선 나의 신앙의 탄탄함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그런 특별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나에게 신앙적 자양분을 줄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1대1 대화인 것 같고 그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사 기도 제목 3가지 그냥 따라락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하루 동안 그 감사 제목 3가지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에 나에게 주어진 성경 분량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는 여기에서 우선 내 내실을 다져가야 되지 않을까.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아멘.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도균 쌤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내가 의무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 그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기회가 생기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도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 회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이랑 안 친했다가 친해진 계기가 이 상황이 좀 답답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이렇게 뭔가 믿어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막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안 믿어진다.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진다. 나를 믿게 해라.
하나님을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주여. 네, 하나님이 계시면 믿게 나 정도 믿게 하는 거 하나님 못하면 신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주여. 이런 걸 억지로 그냥 막 던져요. 우리 하나님한테 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 과제로 던져요. 해봐라. 근데 제가 이게 말이 이렇게 좀 격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거 왜 이런 거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돌아섰을 때도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도 누군가가 방언 기도하는 거 들을 때였어요. 들으면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방언 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서 저게 진짜일까? 저 사기다. 이 생각 가지고 의심하면서 저 이상한데 이게 진짜일까? 의심하면서 이거 안 믿어진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 사실은 그때 새벽이었는데 그냥 안 믿겨요 하면서 그냥 한 10분 푹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또 안 믿겨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좀 간섭하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못 믿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어쨌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었다라는 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어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멘. 그렇게. 에이멘. 자, 김태환 학생 그 어떤 학생이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담학교만의 메리트가 뭔가요? 예담학교의 장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방금 선생님들께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담학교의 메리트는 이거죠. 조원희 학생 시청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저희는 진행합니다. 예담학교의 메리트는 이거예요. 어느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뭐 학생들이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담학교만의 메리트이고 어떤 힘이 아닐까.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담을 이끌어가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동아리 활동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아리 몇 개인가요? 무슨 동아리 있나요? 하는데 일단은 이번 올해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동아리도 있다가 각자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 학기의 동아리는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두 번째 주에는 그 동아리원을 대상으로 해서 플래너 피드백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동아리 활동, 그 다음 주에는 플래너 피드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한 동아리에 10명에서 12명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아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동아리는 합치는 거 아닌가요? 완전 분리됐어요.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가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아리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동아리 구성이 되면 그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첫째 주에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 주에는 동아리 선생님과 동아리원들이 플래너 피드백을 하는 이런 형태로 올해 동아리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아리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금 동아리의 어떤 스타일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이 동아리 신청은 이번 주 중에 정리를 해서 다음 주나 이번 주 주말에 DBDB 스쿨을 통해서 동아리 신청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동아리에 10명 정도씩밖에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할 거고 고3 별도입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년과는 별도로 동아리가 운영될 거니까 그거는 수요일에 오시면 담임 선생님들께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부터 일단 동아리 뭐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박도균 선생님 혹시 동아리 어떤 거 진행하시나요? 제가 원래 동아리 계획했던 거는 러너스 하이라고 러닝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도 뛰고 그리고 좀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호수공원도 좀 뛰면서 체력을 좀 많이 기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코치와 함께하는 PT, 바코치와 함께하는 AT, 네, AT는 AT 어슬레틱 트레이닝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애니멀 트레이닝 뭐 이런 건데. 원래는 애니멀 트레이닝이 예, PT, 예, 퍼스널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개인 중심의 그런 체력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할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 같이 뛸 수 있는 걸 할지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저기 문익식 선생님께서는 혹시 저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춥구만요. 축구를 담당합니다. 네. 축구 빌드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혹시 중학교로 하시나요? 고등학교 하시나요? 저 중학교로 하고 고등학교 축구 동아리는 따로 있는데 그 오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화려한 발재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발재간만 화려하지 공은 못 건드린다고 하시던데. 작고 단단하지만 화려한 발재간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만 딱 말씀드리면서요. 누가 오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사라 선생님은 혹시 생각하신 동아리 있으신가요? 저는 알고 계시죠? 애사라홀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도서관을 쭉 운영하고 도서부 친구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또 이번에 고3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또 담당이어서 요거에 대해서 도서부의 운영은 운영대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고3은 아마 최승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고3 담임 4명 선생님 저랑 승현 쌤이랑 호선아 선생님, 김재철 선생님은 또 각각의 담임 동아리들이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고3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약하고 나서 며칠 후죠? 이틀 후 우선 설명을 듣게 될 것 같고 도서부는 도서부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힙합은 어떤 한 친구에게 굉장히 큰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올해는 힙합 동아리를 운영을 하지 않고요. 제가 뿌뿌뿌. 제 그릇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합 동아리를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 올해는 제 전공을 살려서 역사 그리고 이제 역사를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 반크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반크라고 하는 역사 외교 동아리를 운영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그걸 좀 검토를 해보고 운영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거를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원래 제 계획대로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하고 계신 동아리는 이번 주 중에 정리가 될 거고 그 외에도 뭐 워십반, 시사 탐구반, 뭐 사진반, 미니공예, 중국문화 탐방, 연기 연극, 뭐 일러스트, 수학놀이, 코딩, 인지과학, 영어회화, 뭐 지리연구, 음악실기, 홍보부, 과학실험, 교지 편집반, 과학 실험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학생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네요. 안돼 우리 그 박상민 학생이 올해 축제에서 또 이제 어떤 큰 활동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방송부 없어졌나? 방송부요? 그 방송부는 없어지진 않았고요. 다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니까 요것도 안내가 나가면 일러스트 중등이에요? 아니면 고등이에요? 일러스트가 지금 고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으로 되어 있어요.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아마 고등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자율 동아리. 자율 동아리 관련돼서도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자율 동아리는 등교하셔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자율 동아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 등교에서 자율 동아리 뭘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학교에 등교 수업이 진행됐을 때 어떤 특정 기간에 지원을 하셔서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음식 먹는 먹방 부서 없어졌어요. 댄스부는요. 댄스부도 없습니다. 아마 댄스부라기보다는 이제 댄스부 학생들은 워십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자율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아까 이제 학생들 중에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예배는 지금 일단은 한 공간에 다 모이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석 배치나 이런 걸 고려해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층 요셉홀에서 학생당 학생과 학생 사이에 2m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요셉홀하고 예담홀에서 학년을 나눠서 한쪽에는 방송 송출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모두 등교를 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게 동아리하고 이 예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 급식과 관련된 것들 많았고 외출 외박과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정기 중학교 학생들은 매주 나가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기 외박과 그 뭐죠? 무슨 외박이라고 그러죠? 주말 주기 외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요거 신청하신 대로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주 나가시는 학생들은 금요일 날 못 나가세요. 이제 정확하게 시간 지키셔서 다음 날 점심 먹고 나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기 위박하는 거는 저희 이제 금요일 날 3교시 수업하고 나가죠, 그렇죠? 외출 관련돼서도 질문이 많던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이 감염된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닌다면 외출은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득이하게 병원 진료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하게 뭐 학원 때문에 간다 이런 것들은 조금 학교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뭐 보습 학원 때문에 간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학원을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학교 끝나고 정말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 학교 끝나고 정말 나가야 되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학원은요 라고 되는데 학원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평일에 못 나갑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진짜 학원이 필요하다라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학원도 고3들에 한해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득이하게 되도록이면 주말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학교와의 그러니까 학교 부장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허용한 학생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는 안 되나요? 가족 행사도 당분간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면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에 혼자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서 누굴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예담 서로를 위해서 예담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당분간은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님께서 시험 라임 범위랑 라임 오지는 나무. 나의 라임 오지는 네. 시험 범위 과목은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험 범위 나갈 거예요. 금요일엔 러브 라이브 봐야 하는데 뭐야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애니메이션이군요. 네. 나 집에 주말에 갔다 다운받아 보세요. 물음표. 저도 물음표. 몰라요 뭔지. 물음표.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 15분 남았네요. 혹시 학생들 뭐 댓글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박준철 동준철. 박준철 학생도 있었네요. 지금 박준철 학생 애니메이션 볼 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빠 동지다. 미안하다 님은 나루토 사스케 보는 거 아님? 네, 갈고리 수집가 뭐 하여튼 덕후들 좀 자중하십시오. 못 알아듣겠네 덕후들. 선생님은. 네. 우리 사랑스러운 덕후들. 네, 개인적 차팅은 자제해 주세요 제발. 학생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댓글 창에 올려주실래요? 지금 뭐 엄청 많은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지금 공식적으로 합병 고든 램지 초청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고든 램지는 학교에 저기 고등람지 선생님 계십니다. 그 고든 램지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램지. 요리사 고든 램지 맞을까요? 램지. 그분 부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뭐 또 일단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 여러 선생님들께 좀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한 저희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고든 램지 네. 자, 지금 3, 4, 5, 6 이제 거의 4개월 가까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요 기간을 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뭐 체육 선생님 입장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담임 교사 입장에서 조금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하나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너무 갑작스럽다면 제가 일단 먼저 얘기하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싶었던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뭐 하여튼 중요한 또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질문 하나 던져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생활기록부를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궁금해합니다. 야, 니들 온라인 수업 때 뭐 했니?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3월 달부터 5월 사이에 뭐 했지? 뭐 학원 다녔나? 유식쌤 되게 뭐 웃으시고 비와서 뭐 비웃는 아닌 거? 네. 그 학원 다녔나? 아니면 그냥 실기했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온라인 수업 때 내가 뭔가 이게 주도적으로 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 그거를 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저희 학교는 다행스럽게도 쌍방향 수업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지침에 이번에 나온 거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관찰할 내용들을 실제로 적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본인들이 어떤 고민했던 내용들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께 발표를 하거나 어떤 발표 수업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생활기록부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선 학교에서 단순하게 EBS를 들으면서 진도를 나가는 학교들과는 어떤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번 주에 등교는 하지만 방학 그 온라인 수업 기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그거를 발표하면 그걸 또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 때 적절히 활용해서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대학에서 질문하는 너는 온라인 수업 때 뭐 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했던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내거나 아니면 면접 때 충분히 잘 답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 충분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윤식 쌤이 뭘 적으셨어요? 문희 선생님께서 한번 먼저 질문 많이 답변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학교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었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생활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집에 있다는 것의 장점, 우리가 생활관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족과 참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몸소 깨달아 부모님에게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뭐 동생, 언니, 누나, 뭐 형제들과 조금 이렇게 친밀하게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배운 저글링도 한번 동생들, 형들,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과 함께 해보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어받아서 네. 저는 코로나19 이 상황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좀 이게 그냥 정답 같은 대답인데 그냥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자기 혼자 뭔가 노력하고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이 기회에 다른 친구들을 추월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나의 성적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적뿐 아니라 뭐 우리 예체능 하시는 친구들 그런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이 시간을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하는데 허비한다면 나중에 내가 한 2, 3년 뒤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시간을 좀 소중히 사용할 걸 그랬다. 그런 후회를 혹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더 오래 앉느냐, 누가 더 오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성적을 결정한다고도 하는데 그런 인내를 견딜 수 있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친구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입장으로서 그런 말을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체육교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움직임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신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코로나가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뭐 집 주변 공원에 마스크를 끼고 나가서 좀 거닐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체력 단련 기구가 있으면 거기도 좀 타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체력도 올리고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기간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체험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 체험 학습은 1학기에 있는 건 일단 다 보류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나 뭐 마찬가지고요. 그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가을쯤에 두 번째 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코로나 상황의 추이를 봐서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면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도 2학기 때 현장 체험 학습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1월 정도는 돼야 어디를 가거나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유럽 비전 체험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 코로나 예방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건이나 상황을 좀 보고 나서 고려할 생각입니다. 무리해서 학교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국토술래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사라 선생님. 그죠. 모든 현장 체험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동이 축구. 축구하러 학교에 계시는 최승현 선생님과 김동희고 이렇게 두 분 축구를 위해서 우선은 질문이 이제 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방콕의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자기주도성인 것 같아요. 우선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까 위기를 기회로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좀 스스로에게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 생각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하면서 아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선생님이 예전에 3학년 때 맨날 그런 망상에 시달렸었어요. 내가 한 달만 저 산속에 있다 오면은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2달만 저기 기도원 가서 공부하고 오면 내가 다 부셔버릴 것 같고, 이런 3학년 때는 그런 맨날 욕구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막이 얘기했을 거고, 이제 3학년을 떠나서도 좀 스스로에게 공부를 떠나서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진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오게 되면 친구들한테 휩쓸리고 이제 학교 또 이제 스케줄을 따라 이러다 보면 정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가 지금 현재 노력하는 게 그냥 단순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록까지 남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누군가 전문가분한테 뭐 답변이 꼭 오지 않더라도 뭐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본다든지, 그죠? 한번 이렇게 뒤져보고 더 알아보고, 현재 지금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못 가는 곳은 없잖아요. 제한돼 있는 곳은 없고, 그 안에서 최대한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이거를 꼭 가졌으면 좋겠고, 자기주도성도 결국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버티냐가 자기주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훨씬 더 내가 해이해졌다라고 한다면 학교에 왔을 때 자기주도 학습 시간 있죠. 그때 훨씬 더 힘들겠죠. 결국은 이거는 스스로 매일매일의 습관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내성을 다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나를 다지고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잘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공감합니다. 솔직히 이 우리가 지금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우려를 진짜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게 잘 될까? 우리 애들이 이 수업을 보면서 과연 내 수업을 들을까? 이거 인터넷으로 나도 못 들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이제 교직원들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줌으로 회의를 해요. 저도 그 회의 시간에 그 틀어놓고 저도 딴짓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걸로는 제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수업을 너무 잘 참여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수업하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할 때보다 더 힘을 받아서 수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믿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계약하면 뭐 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안 하고 있어서 자꾸 이거 못 하게 된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계약을 언제 할지 당장 뭐 내일 모레 고3들 계약한다고 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뭐가 터져서 못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데 그 시간들 어영부영 지금 3월, 4월, 5월 끝나가고 있는데 세 달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간 계약하면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몰라요. 앞으로도 우리가 뭐 수능 보고 뭐 입시 준비 중이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런 일정에 따라가서 이때 해야지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역사 수업밖에 안 하니까 11학년이랑 12학년 역사 수업 하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과제를 많이 내줘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과제를 많이 내주겠죠. 구글 클래스룸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다고 불평하는데 안 많아요. 그리고 과제들도 보면은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치우는 거 말고 보면은 이 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특히 제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되게 귀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조그마한 것들 하는 거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꼭 입시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진짜 거의 주옥 같은 말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뭐 돈 내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도네이션. 자 뭐 그 도네이션 그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의 말에 굉장히 저도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채팅창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몇 가지 질문만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지영 학생이 체험학습 엄청 가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금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작년에 중국에 가서 굉장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이 되면 가는 거고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의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할 예정이고 꿈다가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제 감염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어떤 감소세를 보이게 되면 꿈다는 다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꿈다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단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좌석을 띄워서 학생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꿈다방으로 이용하는 교실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돼서 거기도 학생들을 띄엄띄엄 앉아서 수업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것뿐이지 꿈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13일 날 해서 8월 31일 날까지 2주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냥 여름방학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2주 동안 집에서 조금 뭔가 정리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축제나 현장 체험, 체육대회 모든 학교 행사들은 일시적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신지?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거고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학생들한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하게 된다면 좀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아직 어떤 잔디를 깔 수 있고 막 이런 상황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는 돼요. 선생님도 잔디 구장에서 뛰고 싶은데 하나하나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는 여러분들 서치라이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저녁에라도 산책 정도는 밝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부분은 깔릴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어떤 계획을 확답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중앙예담학교 첫 번째 방구석 라이브는 겨울방학 학교 다니는 애들 무훈가요? 자 대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두님. 그럼 겨울방학에 학교 다닌 애들은 무훈가요? 꿈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상황이 좋아져서 꿈다방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다를 운영을 하더라도 자리를 띄워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허서정 학생이 사라쌤 여신 거의 끝나가는 말미에 자기 살아있어요라고 한번 인증해 주시는 출석 체크 완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이런 기회는 앞으로 이제 방구석 라이브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방송실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만 좀 새벽 기도. 네네네. 새벽 기도는 운영이 됩니다. 단 이제 어떤 간격을 떼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 레드체리 김소연 학생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창근 쌤 다음번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선생님 담임선생님들 중에서 계속 질문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각 관련 교과 선생님들께 수업 시간에 호리퐁님께서 개학날 다가오는 방구석 라이브가 정기적이라뇨. 방구석 라이브의 대상이 학생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중앙예담학교를 궁금해하는 중앙예담학교 아닌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구석 라이브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방구석 라이브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콘텐츠, 학습 방법과 관련된 콘텐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외부 강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과 공부법에 관련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께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이 방구석 라이브가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네 분 게스트 선생님들께 또 응원의 유소만 학생 쌤도 저녁 드셨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갔소망. 우리 유소만 학생 겨울방학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홉. 유호 유홉. 선생님이 진짜 눈물을 흘려서 보여주고 호흡 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참 제 얼굴을 담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돌리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모두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고맙고요. 응원 감사합니다. 막판에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니까 또 울컥하네요. 자, 학생들 너무 고맙고 이 영상은 녹화돼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학생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고 네,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구석 제1회 방구석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1, 2라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